이제 디자인 툴을 이용해 가지고 간단한 물건을 만드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한 10분이면 디자인까지 전부 끝나서 이렇게 가공하는 프로세스까지 전부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와 같은 물건, 이게 직경, 여기서의 직경이 500mm,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요게 15mm인가요? 이제 150mm. 여기 중심이 여기서 150mm 떨어진 거고, 직경이 100mm인 그런 몇 개의 다각형들이 배치된 이런 형태의 가공물, 이런 걸 만드는 거로 가정을 하고, 이걸 우드마이스터라는 디자인 툴을 이용해 가지고 디자인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드마이스터 프로그램을 수행하면 제일 첫 화면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메인 화면이고요.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여러분들이 일을 할 워킹 디렉터리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 톱니바퀴 모양의 이 버튼을 누르면은 제가 미리 설정을 해놨는데 여기서는 몇 가지를 정해줍니다. 일단 디자인 폴더, 디자인 데이터, 그러니까 제이슨 데이터죠. 그걸 어디다 집어넣을지 그 폴더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가공을 위한 G코드, 거를 집어넣을 폴더를 또 집어넣습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라이브러리 데이터들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툴표, 이제 나중에 툴표도 보여드릴 건데, 툴표는 어디다 집어넣을 건지, 그리고 언어를 영어고 한국어, 그리고 언어 표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컨트롤러는 GRBL 11, 이거를 컨트롤러로 지정해서 저장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 디자인 폴더를 디폴트가 우드마이스터 디자인 데이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디자인 폴더의 가장 상위 단 폴더죠. 그 G 코드는 우드마이스터의 코드 데이터, G 코드 데이터 여기에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제일 상위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각각 example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다 데이터를 보관하는 겁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는 우드마이스터 /dip 이 폴더에 라이브러리를 전부 저장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장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오른쪽에 있는 이와 같은 걸 만들기 위해 이제 새로이 시작을 해야겠죠. 새로 디자인을. 그러면 파일하고 새로 만들기를 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창이 뜨죠. 이거 큰 거가 필요 없으니까 좀 줄여가지고 쓰도록 하죠.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라 그랬죠? 나름 모재를 일단 지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의 크기는 요게 직경이 55cm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그래서 모재도 크게 맞게 지정을 하죠. 그래서 모재는 일단 두께는 그리고 폭은 500mm 그리고 높이도 500mm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해요. 그럼 이렇게 이제 6개의 면이 생겼죠. 좀 더 줄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탑면, 바텀면, 라이트면, 레프트면, 프론트, 리어 면들에 이제 해당하는 이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크기가 얼마가 되나 한번 볼까요? 그래서 100mm 간격으로 그리드를 한번 그어보죠. 자, 그럼 100mm 간격으로 그리드가 그어졌는데 이렇게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합치면 5개. 그래서 500mm짜리 500mm 바이 500mm짜리 판재를 베이스로 하나 지정을 한 게 보여졌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요? 여기 요거 가운데는 구멍을 한번 뚫어보죠. 이건 이제 그럼 구멍을 뚫으려면 요게 구멍 뚫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놓고 이렇게 긁어서 해도 됩니다. 여기다 이렇게 찍고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가면은 하나 이게 생겨요. 그럼 요걸 가지고 수치 조정을 합니다. 센터를 00으로 잡고 크기를 반경을 50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이거를 관통해서 뚫는 건데 18mm짜리 두께의 재질입니다. 그 재료입니다. 그럼 뭐 뚫으려면 오타도 감안하고 그러면 19mm 정도 깊이 파면은 구멍이 뻥 뚫리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관통이라는 걸 한번 눌러주세요. 이 관통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여기하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경우는 끝까지 파내려가지 않아서 중간까지만 이렇게 파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그 관통이라는 게 한다 그러면 안 되고, 요 경우는 관통을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가공을 할 때 맨 외곽 라인 한 번만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19mm로 해서 구멍을 뚫도록 가공을 하면 뚝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이때 관통을 체크해주면은 가공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됩니다. 이거를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때는 이런 거는 가공 시간이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나쁜 일이 있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관통 이걸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체해주고 하면 작아졌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집어넣습니다. 요것도 역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레퍼런스 라인. 요거를 집어넣는 겁니다. 요거는 그 위치가 여기 150mm에 있어요. 마이너스 150mm에 있고, 반경이 50mm고, 이거는 깊이는 10mm만 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관통을 안 눌러요. 역시 이렇게 맞죠? 그럼 이건 나중에 이제 그 가공용의 그 G 코드를 생성시켜서 보면 이제 이게 어떻게 다른지가 표현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오각형 요거를 넣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오각형 홀이니까 요거를 찍고 꼭지 점수를 5개로 하면 되죠. 그리고 요거는 위치가 x는 제로고 y는 150입니다. 직경은 r이 50이고 이것도 깊이를 10mm만 파는 거예요. 그리고 관통을 안 하고 역시 이때 그냥 단순하게 추가만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왔죠? 오각형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렉탱글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그 다각형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뭐 렉탱글로 해서 한번 넣어보죠. 그럼 요거를 넣으면 되겠죠? 요거에서 역시 이거는 x가 150이고 y가 0 그리고 이거는 100 그리고 깊이는 10mm 그리고 이것도 관통은 안 합니다. 그래서 추가를 하면 이런 거가 생겼죠. 그리고 이제 여기 삼각형 요거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요건 다각형으로 넣으면 되겠죠. 요거를 찍고 꼭지 점수를 3개만 합니다. 그럼 삼각형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중심은 0에 마이너스 150 이렇게 가고 이렇게 다 집어넣으면은 삼각형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요거는 여기서 여기가 그 외접원이 직경 100mm인데 요거를 100mm를 했으니까 너무 크죠. 크기를 좀 조정을 해야겠습니다. 요걸 루트 1로 나누면 얼마인가요? 뭐 0.774 정도 되나요? 이렇게 줄이죠. 74mm. 줄입니다. 그럼 이제 뭐 똑같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할 거가 외곽에 요거는 이제 포스트로 정의를 합니다. 기둥 형태로. 그래서 이때는 요거를 누르면 돼요. 요거를 누르고 꼭지 점수가 6개짜리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반경이 250mm죠. 그리고 이거는 관통하는 거니까 이때도 이거는 19 정도로 해주면 1mm 마진을 가지고 완전히 뚫어버리게 되겠죠. 여기서 R이라고 나온 건 여기 하는 코너 가공할 때 이렇게 약간씩 둥글림을 줄 수 있어요. 둥글림을 뭐 이런 정도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뭐 한 1 정도 해서 최소한의 둥글림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바로 이제 퀀텀하는 이런 거가 아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전부 면이 탑이죠. 탑 이렇게. 그럼 여기 이와 같이 하는 게 생겼습니다. 그럼 이거로 실질적으로 디자인이 다 끝난 거예요. 여기 가게로 것들을 볼까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요것 역시 탑이죠. 근데 이거를 위치를 바텀으로 데려다 바꾸고 싶습니다.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 바텀 해놓고 교체하면 이게 바텀에 들어갔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자유자재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시 탑으로 돌려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됐으면 이거를 일단은 저장을 하고요. 일단 이거 테스트라고 저장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디자인 해놓은 게 있어서 이제 그걸 오버라이트를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가공용의 데이터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걸 누르면 바로 가공용 데이터가 생겨요. 그럼 일단 그 템포러리로 이제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아까 말한 거 G코드 폴더, 거기에 어떤 이름으로 집어넣을지를 여기다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거 테스트가 있으니까 원이라고 할까요? 그럼 이러고 저장을 하고 뭐죠? 그러고 이제 이쪽에 가면 여기에 이제 그 몇 개가 생깁니다. 왜 생기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눌러서 한번 이제 보겠어요. 이그젬플 밑에 폴더가 테스트1이라는 폴더가 생겼죠. 저는 그 테스트1이라는 걸 하나 파일로 해서 하는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테스트1에 보면 이제 그 폴더가 있고 파일이 여기 이제 한 개 있습니다. 이거를 일단 한번 보죠.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 이제 맨 요거가 이걸 이제 버티컬로 채우고 나면은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돌릴 수가 있어요. 맨 그 가운데 있는 구멍을 보면은 외곽 한 번만 쭉 해서 이게 표면에서 여기 그 그래프 방한지 같이 써져 있는 여기가 위치가 제로인 그런 포지션입니다. 거기서 19mm 깊이로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쭉 눌러서 구멍을 뚫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나요? 여기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다 하지 않았죠. 요거를 계속 이거는 파내야 됩니다. 파내게 하기 위해서 툴이 움직이면서 맨 가지 바깥 안씩 이렇게 툴에 그 다이아미터씩 들어가면서 여러 번 가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파내는 그런 형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경우에 외곽 가공만 하지 않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상당히 낭비가 되겠죠. 한번 해서 뚫어져서 없어져 버리면 되는데 없어질 부분을 계속 다시 가공하는 것은 꼴이 되니까 시간 낭비고 자원 낭비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아까 외곽 가공을 한 펀치 그거를 퀀텀 그거에 체크를 해가지고 한 번만 가공을 하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바로 그냥 CNC 기기에다가 주면은 접속해서 주면은 가공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와 같은 물건을 만드는 프로세스를 완결 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볼까요? 이제 여기 왜 이제 이런 폴더가 이렇게 생겼었는지 그걸 보면은 여기에 예를 들어 아까 이런 걸 한다 그랬었죠. 보면 여기에 이제 할 수 있는 그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탑면에서 전부 디자인을 했는데 탑면에서도 디자인을 할 수 있고 바텀면에 어떤 것도 집어넣을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디자인한 그 데이터들이 예를 들어 바텀에 이런 것들이 하나 있다. 하나 여기다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집어넣고 이거를 탑이 아니고 바텀으로 지정을 했어요. 예. 바텀에 이렇게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저장을 해놓고 그러고 한번 다시 G코드를 생성해 볼게요. 여기 한번 테스트2라고 합시다. 여기 테스트2라는 폴더에 NC 문서가 생겼어요.
그걸 한번 보죠. 그래서 아까 그 NCView 우리 돌아가 보겠습니다. 테스트2라는 폴더가 생겼죠. 여기 밑엔 두 개가 생겼습니다. 여기 탑 요거는 매냥 탑면을 가공하기 위한 그 데이터가 생긴 거고, 그리고 또 바텀면을 가공하기 위한 데이터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와 같이 최대한 6개의 그 툴이 하나일 경우입니다. 6개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여기에 이제 그 툴 테이블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툴 제로를 썼는데, 여러분들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아마 안 쓰실 거로 생각하는데, 툴 테이블을 눌러보면은 툴의 종류를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직경이 뭐 3.2mm짜리도 있고 6mm짜리, 3.2mm짜리가 툴 제로, 그다음에 툴 1, 툴 2, 툴 3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 툴 테이블에 툴이 상당히 여러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툴을 한 개만 사용하는 경우를 가정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툴이 여러 개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각각 오브젝트마다 툴을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 툴 제로는 직경이 3.2짜리 그런 말이고, 툴1은 직경이 6.0, 그리고 툴2는 직경이 12인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 골고루 사용해서 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 걸 한번 보죠. 그래서 한번 이 각각에 해당하는 거를 한번 툴을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툴 제로를 쓰는 거였는데 이걸 툴 1을 쓰는 거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툴 2를 쓰는 거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G코드를 만들어내요. 다시 테스트 3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3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 폴더 내 탑에 대해서 툴 제로로 깎는 거, 1으로 깎는 거, 2로 깎는 거 세 가지가 생겼죠. 그래서 그 면에 대해서 사용하는 툴의 개수만큼 NC 파일, 그러니까 G코드 파일이 생긴 거예요. 일단 툴 제로부터 한번 보죠. 툴 제로는 아까 3mm짜리 툴이었죠. 그거로 가공하는 그런 케이스로 외곽 가공하고 내배 홀, 그리고 여기 그 동그란 구멍, 그 삼각형 구멍을 파는데 툴이 작으니까 굉장히 촘촘하게 이렇게 이제 파는 걸 보입니다. 그리고 툴 1은 볼까요? 툴 1은 이건 직경이 6mm죠. 이거는 구멍, 그 오각형 구멍 하나만 했는데 이거는 좀 더 이렇게 좀 간격이 멀리 떨어져서 가공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G 코드가. 그리고 툴을 한번 보죠. 예, 이거는 직경이 12mm짜리를 했었죠. 그때는 가공의 횟수가 좀 더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툴의 종류에 따라서 내부를 쭉 파고 들어갈 때 안에 이렇게 그 간격, 툴의 이동 간격들을 조정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사하는 바가 뭐냐. 그런 그 툴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가공에 하는 거를 그 파라미터를 달리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의미 있는 건 어떤 거냐. 그러면 또 툴의 개수만큼 한 면에 있어서 사용하는 툴의 개수만큼 그 G코드 파일이 따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생기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가 레코멘드하는 그런 건 아니고 이런 거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 툴 체인저가 있는 경우에 좀 상당히 비싼 CNC 기기들이죠. 그런 경우는 이와 같이 해서 사용하고 그런 게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그 단일 툴만 사용해서 하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툴 제로 아니면 1, 2 주로 이제 제로를 쓰는 게 좋겠죠. 제로에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은 필요한 경우 여기에 들어가는 툴에
파라미터, 특히 이제 직경, 이거를 바꿔가지고 그거에 따른 가공을 새로 하도록 해서 G코드를 생성해서 쓰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제 간단한 오브젝트를 디자인을 해서 만들게 하는 과정까지의 그 설명을 끝마쳤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간단한 디자인하는 거는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었고, 다음 회에는 그 실제로 백로드드 온 스피커를 하나 만들어 보는 그런 예를 한번 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